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을 배경으로 한 백만장자 할머니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이 비추는 오팔라스 호텔 로비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황금빛 샹들리에는 화려하게 빛을 발산했죠. 그리고 그 완벽함의 중심에는 항상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소도구를 들고 로비 구석구석을 닦고 있는 윤정숙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로비 매니저인 김도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나왔어. 호텔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라 좋더라고. 정숙은 이미 1시간 넘게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카디건과 명품, 진주 목걸이를 한 채로 청소 도구를 다루는 모습이 어색해 보일 법도 했지만 그녀에겐 자연스러웠죠. 오팔라스 호텔 그룹의 회장이자 소유주인. 그녀가 직접 청소를 하는 모습은 이제 직원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청소할 텐데요. 건강 챙기셔야죠. 도윤의 말에 정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청소하는 게 취미라는 거 알잖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 직원들은 정숙의 이런 모습을 존경했습니다. 수십 개의 호텔을 소유한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호텔을 관리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왜 그렇게 청소에 집착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정숙은 청소를 마치고 로비의 대형 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비치는 서울의 풍경이 눈부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바라보는 듯 했죠. 40년 전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 15살의 정숙은 낡은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 그녀는 이웃집 청소를 하고 있었죠. 야, 가난뱅이, 또 청소하냐? 교복을 차려입은 3명의 여학생이 정숙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건 리더격인 미영이었어요. 니네 엄마는 왜 매일 아파? 돈이 없어서 일부러 아픈 척하는 거 아냐? 미영의 말에 다른 아이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레질만 계속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도 자주 빠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그녀에게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습니다. 난 커서 절대 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평생 청소나 하면서 살아라, 가난뱅이. 미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떠났습니다. 정숙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 결심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억척스럽게 일하고 공부하고 투자하며 한 걸음씩 성공의 계단을 올라온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에 정숙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과거에 빠져 있었네요. 오늘 오전에 VIP 손님들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준비해 두셨나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 그녀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오전 11시 오팔라스 호텔의 로비는 체크인을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분주했습니다. 정숙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사무실로 향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입구로 화려한 차림의 여성 3명이 들어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특히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와, 역시 오팔라스는 다르네. 내 남편이 여기 부사장으로 있다니까 자랑스럽다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미영. 어린 시절 정숙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바로 그 여자였죠. 정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들 가까이로 갔습니다. 세 여성은 명품 가방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미영은 40년이 지났음에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만한 눈빛과 거만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죠. 어머, 저기 청소 아줌마가 우리를 보고 있어. 미영 옆에 있던 여자가 정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직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미영이 정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을 때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풀어졌습니다. 혹시 윤정숙?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 정말 정숙이네. 얼마나 오랜만이야. 우리 초등학교 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잖아. 미영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속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근데 너 아직도 청소 일을 하고 있구나? 미영의 눈빛에는 연민보다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두 여자도 미영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머, 이 사람이 미영이 내가 얘기했던 그 가난했던 친구야? 정숙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상처가 다시 아프게 쓰라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그래, 난 윤정숙이야. 오랜만이네, 미영아. 미영은 정숙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근데 넌 여전히. 그렇구나. 난 다행히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남편이 이 호텔 부사장으로 있거든. 너도 알지? 박재현, 우리 고등학교 선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재현은 미영의 남자친구로 미영이 정숙을 괴롭힐 때 옆에서 웃으며 구경하던 그 사람이었죠. 아, 정말 축하해.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호텔에 특별 대우를 받으러 왔어. VIP 스위트룸으로 예약했거든. 미영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영의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정수가 넌 아직도 가난뱅이구나? 청소나 하고. 그 말에 세 여자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지만 곧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인생이란 게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경호원 2명이 급하게 로비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긴급하게 확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미영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미영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래, 내가 이 오팔라스 호텔 그룹의 회장이야. 오랜만이네, 미영아.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와 친구들은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숙은 차분하게 경호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이사회 미팅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박재현 부사장님도 참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그래,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자. 내가 직접 주재할 테니 모든 이사들에게 연락해.
미영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이 그녀를 향해 말했어요. 미영아, 미안하지만 너희 예약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오늘부터 이 호텔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거든. 미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아, 내가 무슨 말을 했니? 그냥 농담이었어. 제발 우리 남편 일에 문제 생기게 하지 마. 한 번만 봐줘. 정숙은 미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상처와 분노가 깃들어 있었어요.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평생 청소나 하면서 살아라 가난뱅이라고 했지? 정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울면서 걸레질을 하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장님, 이사회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가슴속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40년 전의 상처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죠. 미영 씨와 친구들은 어디 있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해 보이더군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학교에 가기 무서워 길모퉁이에서 떨던 날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몰래 책을 읽던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박재현 부사장을 내 사무실로 불러줘. 비서가 나간 후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가 이루어낸 제국의 일부였죠. 가난했던 소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그녀의 의지와 결단력 그리고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덕분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재현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새를 한 남자였습니다. 한때는 미영의 남자친구로 정숙이 괴롭힘을 당할 때 그저 웃으며 구경만 했던 그 사람이었죠.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정숙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은 불안한 듯 눈을 피했어요. 박 부사장, 당신의 아내를 방금 만났어요.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만. 정숙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재현 씨, 당신은 날 기억하나요? 윤정숙. 우리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숙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랬었나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거짓말 마세요. 당신도 그때 미영이와 함께 있었죠. 내가 청소 일을 할 때 나를 가난뱅이라고 부르며 비웃었던 그 자리에. 재현은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오팔라스 호텔 그룹의 부사장이 아닙니다. 해고예요. 뭐라고요? 회장님, 제발. 제가 10년 넘게 이 호텔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의 성격이죠.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에게 아첨하는. 그런 사람은 내 회사에 필요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함께 이제는 당당한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안에 짐을 싸서 나가주세요.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할 테니 걱정 마세요. 나는 당신과 달리 정당하게 행동하니까요. 재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고 집 대출금도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우아한 미소였어요. 기회? 당신이 내게 준 기회가 있었나요? 미영이가 나를 괴롭힐 때 당신은 말렸나요? 아니면 그저 웃으며 구경만 했죠? 재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럼 이만 나가보세요. 인사팀에서 나머지 절차를 안내할 겁니다. 재현이 힘없이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다시 돌아보았어요. 정숙 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고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미영 씨와 그 일행이 아직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절반쯤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남편의 해고 소식을 들은 미영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 오만한 얼굴에 공포와 절망이 어린 모습을 상상하니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내가 직접 내려가 볼게.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보았어요. 세월이 흘러주름이 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자신만의 제국을 세운 여자. 그것이 바로 윤정숙이었죠.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숙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복수의 달콤함보다는 왠지 모를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숙은 천천히 로비로 걸어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미영과 두 친구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정숙이 다가가자 미영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아. 아니,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정숙은 미영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영 씨, 당신 남편이 방금 해고됐어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어요. 해고라뇨? 그럴 수 없어요. 재현이는 이 호텔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정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10년 동안 내 호텔에서 일했죠. 하지만 이제 그만이에요. 오늘 안에 짐을 싸서 나가야 합니다. 미영의 두 친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죠. 오팔라스 호텔의 회장님이 직접 누군가를 상대하는 모습은 흔치 않은 광경이었으니까요. 제발요, 정숙아. 우리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건 그냥 아이들의 장난이었어. 내가 그렇게 마음에 담아둘 줄은 몰랐어. 정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장난? 매일 가난뱅이라고 부르고 내 엄마가 아프다고 놀리고 내가 청소 일을 한다고 무시하던 그 모든 게 장난이었다고?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간직해온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장난 때문에 매일 밤 울었어. 학교에 가기가 두려웠고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지. 그런데 넌 그걸 장난이라고 불러? 미영은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공포가 가득했어요. 정말 미안해. 난 몰랐어. 그때는 어렸고 생각이 짧았어. 제발 재현이 일자리를 되돌려줘. 우리에겐 대출금도 있고 아이들도. 정숙은 손을 들어 미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아이들은 몇 살이죠? 미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큰 아이는 대학교 2학년,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정숙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거의 다 컸네요. 내 어머니는 내가 15살 때 돌아가셨어. 내가 학교 다니면서 병원비를 벌려고 청소 일을 했던 그때, 내가 날 가난뱅이라고 부르며 웃던 바로 그때,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는 듯 했어요. 정수가, 난 정말 몰랐어. 내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셨다니. 알 필요도 없었겠지. 넌 그저 나를 괴롭히는 재미에 빠져 있었으니까. 정숙은 미영을 차갑게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난 그 시간을 버리지 않았어. 매일 청소를 하면서도 책을 읽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어.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했지. 그리고 결국 이 자리까지 왔어. 이제 나는 너희 모두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로비는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이요. 미영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두 친구도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 씨, 알아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당신을 만나면 어떻게 복수할지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왔네요. 미영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정숙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호텔 보안팀을 불러주세요. 이 세 분을 에스코트해서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려주세요. 이분들은 앞으로 오팔라스 그룹의 어떤 호텔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미영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요?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재현 씨는 해고됐을 뿐만 아니라 호텔 업계 블랙리스트에도 올릴 예정이에요. 제가 업계에 꽤 영향력이 있거든요. 당분간 취업이 어려울 테니 각오하세요. 미영과 그녀의 친구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팀이 도착했어요. 이분들을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미영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정수가 제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해? 재현이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정숙은 미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건 당신의 문제예요. 내가 15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넌 나한테 어떻게 했지? 기억나? 가난뱅이는 영원히 가난뱅이야라고 했었지. 이제 당신이 그 말을 직접 체험해 볼 차례예요. 미영은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공포에 질린 채 따라갔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달콤함이 퍼져나갔어요. 40년간 기다려온 순간 드디어 이루어진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재현을 내 사무실로 불러.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정숙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가 이룬 제국의 일부였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재현이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앉으세요, 박 부사장. 재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10년 동안 이 호텔을 위해 정숙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재현 씨, 내가 누군지 기억나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네. 윤정숙 씨, 우리 어렸을 때, 그래요. 당신의 여자친구였던 미영이가 날 괴롭힐 때, 당신은 옆에서 웃으며 구경만 했죠. 한 번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추겼죠. 재현은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하지만 당신은 그저 미영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를 더 괴롭혔죠. 재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의 실수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숙은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해고 통지서예요. 오늘부로 당신은 오팔라스 호텔의 직원이 아닙니다. 재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고 집 대출도 있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문제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몇 년 전 미국 지사에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증거예요.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넘어갔지만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어요. 당신의 서명, 당신의 계좌로 들어간 돈, 모든 것이 명백해요. 이걸 경찰에 넘기면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재현은 완전히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정숙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박재현 씨,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아요? 이 순간을 당신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이 순간을. 40년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어요. 재현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정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해고는 확정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모든 호텔과 리조트에 당신의 비리 사실을 알릴 테니까. 재현은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경찰에는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당신은 오늘부로 서울을 떠나세요. 어디든 멀리. 미영도 함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류들은 즉시 경찰에 전달될 거예요. 재현은 충격에 빠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짐을 싸겠습니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나가세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재현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다시 돌아보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어요. 40년이나. 문이 닫히고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복수의 달콤함이 퍼져나갔어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승자였어요.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고 그녀는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미영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꼭 한 번만 더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정숙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데려오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주죠. 잠시 후 미영이 울긋불긋한 눈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정수가, 제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해? 재현이는 해고됐고 우리는 호텔에서도 쫓겨났어. 정숙은 차갑게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 씨, 당신 남편이 이 호텔에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알게 되셨네요. 당신 남편은 범죄자예요.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당신들은 오늘부로 서울을 떠나야 해요. 어디든 멀리.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미영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라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통쾌한 미소였어요. 그건 당신의 문제예요. 내가 15살 때 혼자 남았을 때 아무도 내 사정을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당신도 그랬죠. 미영은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미영이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완성된 복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아직 한적했고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황금빛 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청소 도구를 들고 로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승리의 기쁨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은 특별히 기분이 좋아서. 어제 있었던 일 들었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 부사장님이 해고되고 그 일행들이 호텔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야. 40년이 지나서 마침내 내가 복수할 수 있었어. 수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존경의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내가 기다린 복수의 순간이 마침내 왔을 뿐이지. 그때 도윤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박재현 씨가 해고된 자리에 새 부사장을 임명하셨잖아요. 이미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정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변화는 빠를수록 좋아. 그리고 박재영과 강미영은 어떻게 됐지?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떠났다고 합니다. 부산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볼 일이 없겠네.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정숙은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간 기다려온 복수를 마침내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그녀를 채웠어요. 도윤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제는 정말 격한 하루였을 텐데.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아주 괜찮아. 사실 이렇게 후련할 줄은 몰랐어. 그들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모습, 절망에 빠진 표정. 그걸 보니 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조금은 치유된 것 같아.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아니, 그건 생각도 안 했어. 그들은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내가 어린 시절에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 그런 상처는 용서로 치유되지 않아. 오직 복수로만 해결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셨네요. 정숙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의.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야. 이제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어제 박재현 부사장 해고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를 수락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오후 정숙은 KBS 인터뷰를 위해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인터뷰어는 정숙의 성공 스토리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어요. 윤 회장님, 어제 오팔라스 호텔에서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박재현 부사장을 해고하셨다고요?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그의 아내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극적인 재회였네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가난한 소녀였고 그들은 저를 가난뱅이라고 부르며 괴롭혔어요. 이제 제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인터뷰어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이렇게 성공하셨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혹시 그들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용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복수는 제가 마침내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차창 밖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이제 평온했어요.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분노와 원망이 마침내 해소된 듯 했습니다. 6장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숙의 과거와 그녀가 어떤 역경을 이겨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은 직원들에게 더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부사장과 함께하는 첫 회의입니다. 비서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곧 올라갈게. 정숙이 임원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보니 미영의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정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윤정숙입니다. 회장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미영이가. 정숙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연락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숙은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임원들이 일어나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부사장인 김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 함께 오팔라스를 더 큰 기업으로 만들어 봅시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정숙은 새로운 경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정숙은 다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승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뉴스를 보셨나요? 박재현 씨와 강미영 씨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을 지지하고 있어요.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게 되겠군. 그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나는 도시는 이제 그녀의 것이었어요. 가난했던 소녀가 이제는 도시를 움직이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야 했죠.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비서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삶은 복수를 위한 여정이었어요. 이제 그 목표를 이루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내 제국을 더 키울 거야. 오팔라스를 세계적인 호텔 체인으로 만들고 싶어. 그리고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 가난한 소녀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 비서는 감탄의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멋진 계획이세요. 회장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특히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언젠가는 복수할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함과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한 승자였어요. 과거의 상처를 복수로 치유하고 이제는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가운데 정숙은 호텔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제국이었고 그녀는 이 제국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발 아래에서 무너져 내렸죠. 오늘 하루가 정말 좋았어.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한 복수? 그것이 바로 윤정숙이 40년 동안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 밝고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젖히고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복수심을 마침내 풀어냈다는 해방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네.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림새를 갖추었어요. 우아한 아이보리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40년 전에 가난했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강인하고 성공한 여성, 윤정숙 회장이 서 있었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정숙은 모든 직원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어제의 사건 이후 그녀의 위상은 더욱 높아진 듯 했습니다. 약자로 시작해 강자가 된 사람,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이룬 여성. 그것이 바로 윤정숙이었어요.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도윤이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회장님 인터뷰가 대서특필됐습니다.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정숙은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면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가난한 소녀에서 호텔 제국의 여왕으로 윤정숙 회장의 통쾌한 복수국이라는 제목이 큼직하게 실려 있었어요. 오,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은 몰랐네. 정숙은 기사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의 성공까지, 그리고 어제 있었던 미영과 재현에 대한 복수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반응이 어때? 도윤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장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특히 많은 공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회장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 만족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었어요. 좋아.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지? 오전에는 임원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경제신문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정숙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손님? 네, 어제 방송을 보고 연락해온 분인데 회장님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도 학창시절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가 나중에 성공해서 가해자들에게 복수했다고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흥미로울 것 같았어요. 알겠어. 시간을 내서 만나보지. 오전 임원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새로운 부사장인 민주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했고 다른 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재현이 떠난 후 회의 분위기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15%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VIP 고객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어요. 민준의 보고에 정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 우리 호텔은 더 높은 품격과 서비스를 지향할 거예요. 재현이 시절의 낡은 관행들은 모두 개선합시다. 회의가 끝난 후 정숙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창한 날씨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상처들이 이제는 완전히 치유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점심 식사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2시에 그 특별한 손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점심은 사무실에서 간단히 먹을게.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네, 윤정숙입니다. 정숙아. 나야, 미영이.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미영 씨, 제가 어제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줘.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야기하고 싶어. 정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40년이 지나서? 당신이 나를 괴롭힐 때는 그런 생각 없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건 당신의 문제예요. 내가 15살에 혼자 남았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줬나요? 미영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내가 오라. 하지만 제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숙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은 그녀에게 일종의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달콤함이었어요. 2시가 되자 비서가 특별한 손님을 안내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윤 회장님. 제 이름은 강대현입니다. 어제 회장님의 인터뷰를 보고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악수를 나누며 그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사장님. 도윤에게 들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대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중학교 때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가해자 중 한 명이 나중에 제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죠. 물론 저는 그를 바로 탈락시켰습니다. 정숙은 공감의 눈빛으로 대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했겠네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처럼 완벽한 복수까지는 아니었죠. 어제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2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는 정숙에게 묘한 위로가 되었어요. 그들은 괴롭힘의 아픔, 성공을 향한 여정, 그리고 복수의 달콤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대현이 떠난 후 정숙은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평온했어요.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는 완벽한 복수로 치유되었고, 이제 그녀는 진정한 승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인생의 거대한 승리를 이룬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특별한 미소였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오팔라스 호텔 로비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숙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청소 도구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더욱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도윤이 정숙에게 다가와 신문을 건넸습니다. 경제면에는 오팔라스 호텔 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 기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우리 호텔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네요. 특히 새로운 경영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고객 만족도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민준이 정말 잘하고 있어. 새 부사장인 김민준은 박재현의 자리를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직원들을 존중하는 리더십으로 호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강미영 씨와 박재현 씨가 부산에서 작은 세탁소를 열었다고 해요. 정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아이러니하네. 한때 나를 청소나 하는 가난뱅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세탁소에서 일하게 되다니.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들에게 연락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제 그들은 충분히 대가를 치른 것 같은데. 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야. 사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이었을지도 몰라.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지만 그 결과에 대한 만족감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팔라스를 더 확장할 거야. 다음 달에는 뉴욕 지점 오픈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파리와 도쿄까지. 그리고 내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할 계획도 있어. 가난한 소녀의 완벽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도윤은 감탄의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회장님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도윤 씨.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 내가 더 행복해. 해가 완전히 지고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평온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벽한 복수로 치유되었고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복수를 위한 여정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위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가장 달콤한 복수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